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이슈죠. 거대 제약사 화이자와 미국 행정부 간의 계약,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또 의약품 가격하고 직결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화이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것 말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발표된 사실을 넘어서 이게 가져올 파장,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좀 균형 있게 봐야 하거든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부터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전략적인 계산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계약의 어떤 뼈대, 핵심 내용부터 좀 볼까요? 화이자가 트럼프 RX라는 웹사이트 운영에 참여한다. 이게 있네요. 이 웹사이트가 환자들이 좀 할인된 가격으로 약을 찾고 제약사 판매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계약 발표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화이자 CEO 알버트 불라의 발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랄까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 R&D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해왔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죠. 다른 나라보다 약시값이 비싸다는 인식이죠. 거기에 이제 불라 CEO는 이 계약이 그런 불공정한 상황을 뒤집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약의 어떤 명분,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약값 내렸다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화이자는 또 화이자대로 다른 계산이 있었을 테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화이자가 이걸로 얻는 이득은 뭘까요? 제일 큰 긍정적인 측면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꼽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핵심.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워낙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제약업계 전체가 좀 불안했어요. 특히 그 수입 의약품에 관세 매길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위협이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최혜국, 그 MFN 약가 정책 도입 가능성. MFN, 다른 선진국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미국 약값을 맞춘다는 거였죠. 와, 그거 현실화되면 제약사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MFN은 미국 약값을 다른 부유한 국가들 최저 수준에 맞춰버리겠다는 거라 제약업계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이런 관세 위협, 또 MFN 도입 가능성, 이런 큰 먹구름이 두 개나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었죠. 제약주 주가가 진짜 역사적으로 낮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계약으로 이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다고 보는 겁니다. 플라시오도 직접 관세와 약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전선에서 안정성과 확실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기업으로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영 전략 짜고 투자 결정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좀 줄더라도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훨씬 큰 잠재적 손실 위험을 없앤 거니까요. 그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특히 관세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인 혜택도 있고요. 그 3년 동안 관세 유예받는 조건으로 미국 내 제조시설 확장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요? 네.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내 생산하고 R&D 시설에 7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700억 달러. 와, 액수만 들으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화이자가 이미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R&D 관련해서 쓴 돈이 83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하던 규모나 이미 쓴 돈에 비춰보면 700억 달러 추가 투자가 완전히 새로운 감당 못할 부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존의 투자 흐름을 보면 완전 새로운 부담이라기보다는 기존 계획을 좀 확장하거나 가속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0억 달러 투자에 약속하고 그 대가로 3년간 관세 면제라는 확실한 혜택을 얻는다. 이건 화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거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불확실성 제거에다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 안정성 확보라는 면에서는 화이자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겠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화이자가 내줘야 하는 것도 있겠죠. 바로 약가 인하. 이게 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계약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상당한 수준의 가격 인하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진료에 쓰는 약들 대부분하고 일부 전문의약품 가격을 평균 50% 내려야 해요. 평균 50%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어떤 건 85%까지 내려야 한다고요? 이건 정말 수익성에 직접 타격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85% 인하하면 뭐 거의 원가에 가까울 수도 있는 수준이죠. 이 부분만 보면 화이자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회사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 인하가 과연 모든 판매 채널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냐는 문제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계약 세부 조건은 비공개니까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가격 인하가 좀 특정 채널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네, 현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가격 인하가 주로 그 트럼프 RX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여기에 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나 아니면 민간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 고객층이나 대형 보험사들하고 거래하는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가격 인하가 주로 이 특정 웹사이트 채널, 특정 환자 그룹에 한정된다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무적인 타격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아직 추정일 뿐이고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화이자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특정 채널을 통한 선별적 인하가 훨씬 관리하기는 쉬운 시나리오일 겁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그 파격적인 할인율 뒤에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고려사항도 있다면서요. 이 계약이 화이자한테만 독점적인 혜택을 주는 건 아닐 거라는 점이요.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약 발표하면서 다른 주요 제약사들하고도 비슷한 계약을 곧 맺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이번 계약으로 얻은 그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점, 이게 머지않아서 다른 경쟁사들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이자만의 어떤 지속적인 경쟁 우위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네요. 단기적으로는 먼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이점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냥 업계 전반의 상황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뭐 선점 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이게 화이자만의 독보적인 어떤 회자, 모드, 그런 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업계 전체가 비슷한 조건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리고 여러 해석의 여지까지 공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초기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계약 발표하고 화이자 주가가 하루 만에 13%나 올랐다고요. 네, 월요일 종가 대비 화요일에 그 정도 급등했으니까 시장은 확실히 이 계약을 좋게 본 거죠.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도 이런 투자자들의 반응이 충분히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화이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 관세 폭탄하고 MFN 약가 정책이라는 그 잠재적 위협이 제거된 것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본 겁니다.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 안도감이 주가에 반영된 거군요. 비록 약가 미나라는 비용을 치르긴 했지만요. 그렇죠. 잠재적인 손실 규모가 예측이 안 되던 상황에서 비록 일부 손실, 즉 약가 인하가 발생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확보한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알버트 불라 CEO가 이 계약을 미국 환자, 미국 리더십, 그리고 화이자 모두에게 윈윈윈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정말 윈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적어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윈이 약가 인하라는 루즈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화이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계약은 화이자에게 안정성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에 상당한 약가 인하라는 숙제를 안겨준 좀 복합적인 거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장은 그 숙제보다는 선물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효과가 더 크게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의 실제 영향이나 또 경쟁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단순히 계약 체결, 이 뉴스 하나에 정말 다양한 계산과 평가가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은 없을까요? 네, 오늘 주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계약의 득실을 따져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에 미칠 영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거대 제약사가 대규모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서 혁신이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나 압력이 세지면서 R&D 투자 동력이 좀 약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혁신과 약가 사이의 그 균형점 문제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둘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계약의 혜택이 그 트럼프 RX라는 특정 채널이나 특정 환자 그룹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약이 과연 모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더 근본적인 약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 계약이 전반적인 약값 인하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그냥 제한적인 조치에 그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즉 혁신에 대한 영향과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여부, 이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정책이나 계약을 평가할 때 계속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관점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